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이요. 클리닉 문법 특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의문과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이 강의는 1강부터 15강까지 구성될 예정이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법에 대한 개념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울 의문과 의문의 체계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의문의 변동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개념이 어렵고 낯설 수가 있는데요. 배우다 보면 이렇게 자신 있어지고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집중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의문의 개념입니다. 먼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함께 할까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한번 끊고 가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밑줄을 더 중요한 데에다 그어야 됩니다.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항상 꾸밈을 받는 말이 중요하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뒤에 핵심이 있으니까요. 보실까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거죠. 자, 포인트를 다시 잡아볼까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요. 소리는 한자로 뭡니까? 음입니다. 음.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 화살표를 이렇게 아래로 제가 표시해 봤는데요. 가장 작은 걸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 이렇게 된 거죠. 소리 음에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나중에 형태소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요. 형태소의 뜻은요.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가장 작다라는 말 때문에 이것도 가장 작고 아까 의문도 가장 작은데 해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의 가장 작은 단위냐가 중요하겠죠. 이 경우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고요. 형태소는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일정한 형태를 갖춘 요소 이렇게 나중에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자에 좀 주목하면서 자, 소리,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뜻을 구별해 준다는 것.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나 다르죠? 소리가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기역과 니은 때문입니다. 즉 자음입니다. 그래서 참고로요. 기역과 니은 이렇게 놓고 이것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요거 말고요. 또 이렇게 배웁시다. 거 이렇게 배웁시다. 이 경우는 아하고 모음이 다른 거고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 최소 대립상은 아 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이거 하나가 달라짐으로써 달라지는 것들 이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생과도 연결이 돼요. 공부하다가 인생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기억. 나 기억인데 내가 있고 없을 때가 다르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주길 바랍니다. 이런 존재감을 뽐내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 대 이렇게요. 응? 네. 3번 읽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물론 이 경우 이건 좀 참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별 표시를 여기다 가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표시인데 별 표시로 가셔도 됩니다. 중요합니다. 초성. 첫 소리를 초성이라고 하는데요. 초성. 첫 소리의 이응은 자음일까요? 아닐까요?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닙니다.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초성의 이응은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입니다. 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응을 썼을 뿐 자음의 이응은 아닙니다. 알겠죠? 반면에 정말 참고로 이거 보세요. 받침의 이응 아하고 앙하고 비교하면 받침의 소리값이 분명히 있는 거 보이시죠? 받침의 이응은 자음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하셨죠? 자음이 맞습니다. 이렇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가 달라짐으로써 말의 뜻이 구별이 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운. 근데 음운의 종류가 사실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자음 모음을 했으니까 이거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분절 음운 그리고 비분절 음운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봅니다. 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자 한자로 안일비 그리고 분절은 마디절 나눌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볼까요? 마디절 나눌 분 마디마디 나눠지느냐 아니냐라는 거니까요. 자, 분절음운은 자음과 모음이 됩니다. 왜요? 기역, 아까 가 기억하십니까? 이쪽으로 위로 올라와 주세요. 기역, 아, 니은, 아 이렇게 쪼개지는, 나눠지는, 마디마디 나눠지는 거거든요. 파악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장단 있잖아요. 길고 짧은 거요. 긴 장, 짧을 단. 예를 들어 볼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사람 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을 해요. 눈 이렇게요. 눈. 그러면 이런 식의 차이를 어디서 끊어서 마디마디 끊어줘 이게 안 돼요. 길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 사람이 하는 말 길게 발음하고요. 달리는 말 짧게 발음하고요. 동굴 길게 발음하고요. 먹는 굴은 짧게 발음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동음이의어. 이런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는요. 시험에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이것은 제 유튜브 채널에 또는 블로그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요. 분절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운의 체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음운의 체계를 공부하기 위하여 먼저 음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소리 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서 분절 음운의 자음과 모음이 있고 비분절 음운의 소리의 장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음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음절은요. 벌써 눈치챈 친구가 있을 텐데요. 소리 음입니다. 절자는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앞에 나왔죠? 마디 절자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마디인데요. 마찬가지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가볼까요? 포인트 딱 잡아볼게요. 소리 마디입니다. 이거 좀 쉽죠? 이제 쉽죠? 소리 마디 절 해서 소리의 마디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산에 눈이 온다가 있다고 할게요. 산에 눈이 온다. 이렇게 유금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산에 눈이 온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걸 이제 표기로 보지 말고요. 표기로 보지 말고 이제 발음 나는 대로 띄어쓰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에 눈이 온다. 육음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음절의 구조는요. 여러분 네 줄을 필기하실 이거 3입니다. 네 줄을 필기하실 텐데요. 이 음절의 생김새를 들여다봐 주세요. 생김새. 사 이게 하나의 음절인데요. 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시옷 플러스 아입니다. 그래서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사입니다. 그리고 사에 받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바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얘부터 들어볼게요. 아까 했던 이 녀석을 끌어와 보죠.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답하셔야 돼요.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앞에 있는 이응을 좀 무시하시고 뒤에 이제 아부터 해서 모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적어볼까요? 아까처럼 앙이었습니다. 모음 플러스 자음입니다. 해서요. 별 표시를 여기다 갑니다. 이 모음 하나에 대해서 우리말에는 모음 하나로만 된 음절이 있어. 이해되시죠? 우리말에는 모음 하나로 된 음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음절의 개념 얘기했고요. 소리마디였고요. 모음 하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음운과 음절도 덤으로써 개념을 좀 가져갔어요.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는데요. 그 음운의 체계를 가져갑시다. 제가 두 가지 표를 제시할 텐데요. 네, 오늘은 두 가지 개념을 배우실 거예요. 여기 모음 체계표와 그리고 자음 체계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두 쪽입니다.
단모음 체계표라고 적었는데요. 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라고 적은 까닭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저와 같이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실 겁니다. 수업 다 끝나고 나서 필기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을 거고요. 그리고 반으로 일단 크게 나누고요. 다시 나누고 다시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를 선을 하나 이렇게 구불구불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가고요. 그리고 여기를 하나 둘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단모음 체계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그리실 때요. 이렇게 표를 보실 때 여기 왼쪽에 있는 박스 있죠? 요 녀석은 별 표시를 가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필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준입니다. 이게 왜 기준이냐면요. 항상 뭔가를 나눌 때는요.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된다. 모음을 나누는,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요. 자, 저는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술 모양. 그 다음 세 번째는 혀의 높이입니다.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둘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이 칸이 두 개입니다. 칸을 둘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혀가 있다고 할 때 혀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발음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윗부분이, 그러니까 앞부분이 올라가는지 뒷부분이 올라가는지 해서 이 왼쪽을 앞, 뒤에는 뒤 이렇게 하셔서요. 앞, 전 한자로 뒤, 후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혀가 한자로 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설모음, 여기는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후설모음. 그래서 여러분 봐주세요. 앞, 전, 뒤, 후, 앞, 뒤. 혀의 앞부분이 최고로 올라간다. 최고점을 찍은 위치가 앞부분이다. 그리고 혀의 뒷부분이 올라간다. 후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입술 모양. 입술이 오오오오 동그랗죠? 우우우우 네 동그랗습니다. 이이이 으으으 이런 건 평평하죠. 그래서 평원 가겠습니다. 평원 해서 입술순 평순 모음 그리고 원순 모음 뒤에는 똑같습니다.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입술이 평평하냐 동그라냐 평평하냐 동그라냐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입술 모양 두 번째 기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여기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 표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뭐가요? 턱이요. 여러분 입이 아 발음해 보세요. 아 어때요? 입이 점점점 열리죠.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개구도라고 합니다. 네, 개구멍 아니고요. 개구도 열 개자에 입구자입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입이 열립니다. 이렇게 입이 열려요. 그러면 혀가 어떠냐면요. 혀가 내 턱은 내려가는데 혀가 올라가면 이상하죠? 턱과 함께 같이 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쉬워요. 고 높아요. 높은 위치예요. 중간입니다. 저 낮습니다. 해서 옆에다가 모음자를 붙이면 됩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중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의 틀을 먼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준 세 가지. 앞뒤, 혀의 최고점이 앞이냐 뒤냐 이거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원, 입술 모양이 평평하냐 아니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혀의 높이 고중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의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책이 있었어요. 니네 책 그거 나 주오 귀여운 여우가 한 마리 있어서 여우가 와서 나도 공부할래. 니네 책 그거나 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좀 외워주면 오래 가거든요. 물론 이거를 키위로 시작하는 말로 외우게 시키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저는 근데 이 책 스토리가 참 좋더라고요. 책 좀 주세요. 나도 공부 좀 하게. 이때 여러분 이거를 다 채우는 게 아니고요. 모음만 채우는 겁니다. 천천히 갑니다. 니, 네, 책, 이, 예, 에, 그, 거, 나, 주, 오 이렇게 말이죠.
빈칸이 좀 더 있죠. 여기 이 옆에 빈칸은요. 우호를 한 번 더 적어주는데요. 주. 네, 울림이 있나요? 그게 메아리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이를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를. 그래서 위에 이렇게 됩니다. 니네 책 그거나 주어 위에입니다. 손가락 접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세요. 니네 책 그거나 주어 위에 모두 10개입니다. 앞에 5개, 뒤에 5개. 이렇게 외워주면 좀 편한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전설모음 말해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니네 책 위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후설모음은요. 그거나 주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 중모음은요. 이렇게 하면 이제 표를 좀 그려놓고 표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니네 책 그거나 주어 위에만 그려놓고 답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에 위에는 전설모음.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전설모음. 뒤에 있는 동그라미 그거나 주어 이거는 후설모음. 이런 식으로 모음의 어떤 자격과 그 성질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게 단모음이라고 했습니다. 단모음 할 때 단자가 홑단자예요. 이, 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소리 나는 모음들이에요. 그럼 한 번에 소리 나지 않는 모음도 있나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참고로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은요 한 번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 발음하고 재빨리 아로 넘어가요. 안 믿겨지십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이를요. 이런 표시를 하고서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도 이를 살짝 쿵 발음한 다음에 오로 넘어갑니다. 요 이렇게요. 위에 반달 모양 비슷하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반모음이라고 하고요. 반모음. 뒤에 있는 거를 단모음이라고 해요. 정리해 볼게요.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반이 반, 하프란 뜻이에요. 반, 절반.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단모음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혀나 혀의 위치나 혀의 위치 그리고 입술 모양이 변해요.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이중으로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단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부할 때 좀 공부를 좀 진지하게 적용 잘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위하고 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위, 왜 발음할 때 위 이렇게 왜 이렇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규정이 있어요. 위와 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요. 위와 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갑시다. 단모음 체계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단모음은 훗 단자를 씁니다. 하나, 그래서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했고요. 기준 3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앞뒤, 앞뒤, 앞뒤. 혀가 올라갈 때 최고를 찍는 그 지점의 위치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 얘기고요. 입술 모양 평평합니까? 동그랗습니까? 혀의 높이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고, 중, 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전, 후, 평원 이렇게 먼저 틀을 외우신 다음에 니네 책 그거나 주어 위, 왜 이거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네 책 그거나 주어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20대 때 수업할 때 한 끝 문제집에 나와 있던 거를 그대로 제가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다음 체계표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자, 조금 피곤하시면 영상 잠깐 정지하셔서 쉬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단모음 체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는요. 사람의 구강 구조를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구강 구조 하면은 뭔가 되게 대단한 걸 그리나 싶은데요. 여러분도 같이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잠시만요. 천천히. 자, 코가 있다고 하고요. 입술이 있다고 할게요. 입술. 그 다음에 윗니 있고요. 위로 이렇게 입천장까지 하면서 목구멍으로 쭉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혀입니다. 혀가 있고요. 아랫니, 아랫입술, 턱까지 이렇게 턱이 너무 짧고 공간 밑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턱을 좀 이렇게 짧게 나타내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윗니, 아랫니, 잠시만요. 윗니, 아랫니가 아니죠. 윗입술, 아랫입술, 윗니, 아랫니, 혀입니다. 5가지 지점을 표시할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브브브. 제가 브브브 이렇게 했는데요. 이따가 전체를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로 브브브. 이게 1번 위치입니다. 브는 따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브는 따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게 1번 위치. 그 다음에 2번 위치 갑니다. 2번 위치 따라해 보세요.
드드드, 드드드, 드드드. 자, 혀끝이 위로 올라가서, 윗잇몸 뒤를 때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드드드. 이게 2번 위치. 더 뒤로 갑니다. 즈즈즈, 즈즈즈. 이렇게 하면은 좀 높이기가 쉬워요. 자기야! 깜짝 놀라셨죠? 네. 즈그. 내친 김에 즈그흐. 뒤로 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요 부분. 혀가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가 좀 좁아지면서 3번 위치. 그 다음 4번 위치는 더 뒤에 그 다음 흐가 5번 위치입니다. 이렇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흐까지요. 자, 지우는 까닭은요. 이따가 전체적인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5개의 위치를 일단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미 익히 널리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표를 또 그려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네모난 표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여기를 조금 작게 가져가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둘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잠시.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작게 2개 가져갑니다. 이렇게 2개 가져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크게 갑시다. 이쪽을 안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 이쪽은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이때 울린다는 게 뭐냐면 여기 아까 구강 구조로 다시 와서요. 이쪽 목구멍 안으로 쭉 내려가면 성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성대를 많이 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저는요.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나누고 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거 표를요. 제가 틀을 미리 안 들었잖아요.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이거 스스로 이제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넣습니다. 자, 요렇게. 네. 그리고 여기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요. 이렇게 말이죠. 자음체계표는 표의 모양이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초성 힌트 드립니다. 기역, 지읒. 아까 기준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기준은 2가지입니다. 자, 여기가요. 소리 나는 위치. 이거를 좀 어렵게 조음 위치. 조성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인데요. 저는 소리 나는 위치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이쪽은 소리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 안울림 소리의 종류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안울림 소리가요. 파,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갑니다. 파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파, 찰, 음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마, 찰, 음으로 갑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싶은데요. 여러분 파열의 뜻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파열은요. 터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브브브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예요. 브 하고 터지는 소리요. 막혔다가 터지는 게 파열이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마찰 할게요. 마찰 먼저. 마찰은 스치는 거예요. 마찰 이렇게요. 그런데 자 여기 파찰음은요. 이 용어를 잘 보세요. 파열의 파, 마찰의 찰. 그러니까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울림소리로 가볼게요. 울림소리 비음입니다. 비가요. 코비자예요. 코비. 사실 아까 구강구조 다시 오셔서요.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올라오다가 사실 여기에 2갈래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긴 했지만 여기 2갈래길로 나눠지거든요. 요 길이 이 코 안쪽에 넓은 비강이란 공간이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이에요. 자, 지금 잠깐 자기 콧구멍을 막아보세요. 그리고 발음해보세요. 네. 이 친구들은 이쪽에 난 콧길, 코로 가는 길, 콧길로 빠져서 비강을 충분히 울리면서 콧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콧구멍을 막으면 발음이 잘 안 될 수밖에. 알겠죠? 그래서 비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 흐를 유자를 씁니다. 유음. 그래서 흘러나오는 소리, 흐를 유, 르르르르르르르, 리을이 바로 유음입니다.
이렇게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우리는 울림소리라고 하는데요. 울림소리가 이거 두 개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플러스 모든 모음. 자음 중에서 느르므으와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파열음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파열음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표시해주면 좋은 게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 화살표 좀 눈에 띄게 좀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파란색 눈에 안 띕니다. 녹색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 화살표의 의미가 있어요. 요 화살표의 의미가요. 이렇게 이것도 화살표가 있고요.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요 화살표의 의미는 슉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좀 뭐네요. 소리의 세기가 점점 세진다는 뜻이에요. 소리의 세기가 점점 내려갈수록 세진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뒤에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거센소리. 그리고 밑에는 예사소리, 거센소리가 없다. 된소리, 밑에는 거센소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소리의 성질이었고요. 소리 나는 위치로 가봅니다. 1번 위치요. 1번 위치 뭐라고 하냐면 두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두 입술 소리. 두 입술이 만나서 내는 소리.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는 두 량자에 입술순, 양순음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혀끝 소리라고 합니다. 혀끝 소리. 이거를 어떤 출판사에 따라서는 이소리라고 놓기도 해요. 이소리. 이에서 나는 소리다. 혀끝에서 나는 소리다. 그리고 이거를 설단음이라고 놓기도 하고요. 혀끝이라고 해서 이제 한자 설단음 또는 치조음이라고 놓기도 해요. 치조음. 아이고 좁아. 치조음.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요. 센 입천장. 입천장이 이 혀로 여기를 건드려 보세요. 혀를 말아서 룰룰루 네, 이렇게요. 즈가 발음되는 그 부분을 건드려 보면요. 좀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경구개음이라고도 하고요. 센 입천장 소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은 여린 입천장 소리인데요. 이거를 연구개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목청 소리입니다. 목청 소리는 목이 한자로 후예요. 그래서 후음이라고도 합니다. 네. 시간상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청 소리 후음입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이제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빈칸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원칙을 좀 고수하는 편입니다. 왜냐? 브브브브브 이렇게요. 부부터였거든요. 부부부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헷갈리니까 바다 좋아하십니까? 바다. 네, 바다를 떠올려 주세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생각하면 좋잖아요. 한번 쉬었다가 바다. 그 바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마찰되면서 살자고 한다고 합시다. 살자고 하고 있어요. 여기 해는요, 여기 한 칸을 다 써야 됩니다. 지우개로 좀 여기를 지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운 다음에 바다가 우리에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살자고 해. 그리고 많이 오래요. 많이 좀 쉬었다가 많이와 라를 어디다 써줘야 되냐면요. 리을은요, 니은과 모양이 비슷해요. 니은과 모양이 비슷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니은 밑에다가 줄을 세울게요. 많이 와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선생님 우리 자음이 너무 적은데요. 네,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채우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세종대왕이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된소리 좀 더 세집니다. 뿌, 뜨, 끄, 쓰, 쯔. 네, 실수. 여기다 쓰면 안 되고 한 칸을 당당하게 차지합니다. 쓰, 쯔. 자, 그 다음에 더 세집니다. 더 세져요. 아까 그 녹색 화살표 기억하십니까? 소리의 세기가 점점 세져요. 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뿌뿌프, 뜨뜨트, 크크크, 쯔쯔츠, 스스 없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뿌뿌프, 뜨뜨트, 크크크 이렇게 세 가지 소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점점 세지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거요. 예전에는 바다사자가 많이 와라 파티 축하해 뭐 이렇게 외우기도 시켰었는데요. 이거 다 하면 몇 개가 되냐면 19개가 됩니다. 개수 기억하십니까? 아까 단모음, 니네책 그거나 주어 위 외에 10개. 그 다음 이중모음 제가 몇 개인지 안 알려드렸는데요. 한 개만 더 더하면 됩니다. 11개. 해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 다음 자음체계표, 자음 19개에서 총 우리말의 자모는 40개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40개만으로 무한히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40개만으로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한자,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자를 가지고 이제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기초 회화를 하는데 3천자에서 5천자의 한자를 외워야 한다라는 글을 이제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이렇게 40개만 외우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편합니까? 그래서 좀 똑똑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 열흘이면 10일만 주면 한글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쉽고 간단한 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언어의 창조성,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놀라운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접할 때는 좀 낯설지만 이 축복받은 글자, 이 축복받은 글자를 영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축복받은 시간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혹시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네, 글로벌 시대에 이게 꼭 비단 고등 내신과 수능을 위해서도 열심히 마스터하고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외국인 친구한테 설명해 줄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한국인으로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소리 나는 위치 5개였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요. 뿌뿌뿌 무까지. 어머 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기다 미음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세종대왕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이 발음과 문자의 유사성 때문에 외국인 언어학자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한글이 정말 위대한 글자라고 말이죠. 밑에도 스스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느르에서 이렇게 니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스스는 좀 다른 계열인데요. 다른 계열이었는데요. 이제 현대에서는 이렇게 같아진 거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 들어가 있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역도 마찬가지. 이응은 나중에 고1 2학기 때 이체자라고 물론 이제 고2 이상인 친구들은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다른 모양을 가진 거라고 이제 배우셨죠. 또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하다 보면 뿌뿌뿌무 드뜨트 스스느르 츠츠츠 크크크으 흐 이렇게 위치별로 외워지기도 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말이죠. 익숙해지면은 아주 쉬워요. 드뜨트 스스느르 이렇게 츠츠츠 크크크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있고 파열 막혔다 터지는 소리예요. 프 이렇게 파찰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래서 시옷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양에 즈즈츠 그다음 마찰 스 이렇게 비음 코비 비강을 넓게 울리면서 소리나는 우리 무느 네 있었고요. 이음 르 다시 한번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목청소리 흐만 체크 안 해줬네요. 흐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자음체계 표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앞에 요거 하나 했고요.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정지하시고요.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이렇게 자음체계표를 공부했습니다. 네, 32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요. 카카오톡 또는 밑에 댓글로서 질문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